네, 이번 시간 여러분 페이지 146페이지입니다. 자, 부제별 구조 제한이 나오는데요. 이게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꽤 어려운 얘기예요. 아셨죠?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부제라면 보, 기둥, 벽, 슬라브를 우리가 부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에서의 철근은 어떤 역할을 하고 기둥에서 철근은 어떤 역할을 하고 대부분 그 얘기들이 있고, 자, 기둥은 크기가 얼마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절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게 여러분 기둥입니다. 기둥. 자, 기둥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수직부재예요. 자, 수직부재이기 때문에 주로 어떤 힘을 받아요? 압축을 받는 거죠. 자, 압축을 받는다는 얘기는 철근보다 콘크리트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얘기는요. 사실 콘크리트 얘기하면 좋겠지만 우리 이제까지 콘크리트를 거의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건 철근밖에 없어서 거의 대부분 이제 철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 거기 보시면 자, 두 번째 철근 콘크리트 기둥은 전단력 부담은 철근의 배치에 따라 띠철근, 나선 기둥, 자, 어쩌고저쩌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해야 될 얘기는 지금 다시 한번 기둥을 그려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기둥은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사각형 기둥이 존재하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피복 두께 얘기하면서 철근에서 나오는 그 철근의 종류 명칭을 좀 보시라고 그랬는데 암기하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자, 요 철근 이름이 뭐였죠? 주근 또는 주철근이라고 하는 거죠. 자, 또 다른 말로 축 방향철근이 되는 거죠. 또는 축방향근에도 상관없고요. 자, 이걸 감싸고 있는 철근이 존재하죠. 자,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이 감싸고 있는 이 철근의 이름이 기둥에서는 여러분 띠근이라고 하죠. 영문으로는 후프근. 그 다음 이걸 다른 말로 대근이라고 표현하는데 요즘 많이 쓰는 건 거의 대부분 요 띠근 또는 띠철근이라고 하는 요 표현을 많이 써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요거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부터 대부분 하고 있는데요. 자, 거기 보면 여러분, 자, 두 번째 철근 콘크리트 기둥은 전단력을 부담하는 철근의 배치에 따라 띠철근, 나선철근, 자, 기둥 등으로 구분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 교재에는 지금 아직까지 이 얘기가 없지만 여러분 요 띠근의 사용 목적이 있어요.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 전단력에 정합니다. 자, 두 번째 또는 수평력에 정합니다. 세 번째, 자, 주근의 좌고를 방지합니다. 이게 가장 크게 사용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지는 않을 건데, 자, 그거 말고도 여러분 또 기본적으로 콘크리트에 피복 두께를 유지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단력입니다. 여러분 전단력이 뭐죠? 전단력. 전단력의 정의는 이렇죠. 부재우측의 직각으로 작용되는 힘.
전단력이란 부저축에 직각으로 작용되는 힘이에요. 자, 그러면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전단력이 크다. 자, 전단력이 작다 나옵니다. 전단력이 크면요, 잘리려고 하는 힘이 큰 거예요. 그래서 잘 잘리는 거 안 잘리는 거예요? 잘리는 거죠. 전단이 작다는 얘기는 안 잘리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는 기초라든지 그 다음에 기본과정 하나도 안 보고 왔다는 얘기죠. 그거 보셔야 된다니까. 자, 요 부재가 있어요. 여러분, 요 철근이 이렇게 지나가요. 자, 문제는요, 요 철근은 요 부재는 전단력이 어디로 오냐면 이쪽으로 오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오는 이런 힘을 여러분 지금 뭐예요? 전단력이라고 하죠. 왜요? 전단력은 제가 방금 그랬죠. 부재의 축. 이쪽으로 오는 게 축입니다. 아셨죠? 긴 쪽이 축이에요. 무조건 긴 쪽으로 축은 긴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축이 이쪽으로 온다고요. 이게 축이니까 자, 요 축방이 어때요? 직각으로 온다고요. 이런 힘을 뭐라고 한다고요? 전단. 여러분, 이 전단력으로 만든 생활 도구가 뭐였어요? 가위. 이거 가위질 해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죠. 혹시 이런 분 있어요? 있어. 개 중에는 분명히 있다고. 없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면서 안 잘리네, 잘리네, 뭐 이게 가위가 왜 이따위냐 막 그럴 거라고. 왜 이런 걸 잘리라고 하냐고 막 짜증내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거 가위를 잘라봐 그러면요, 이렇게 자를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전단력, 전단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가위는 그 전단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돼요. 따라서 이거 잘라봐 그러면 가위로 자를 때는 이렇게 자른다고요. 그 힘이 뭐라고요? 전단력. 그러면 요 빨간색 철근은 잘려요, 안 잘려요? 왜요? 가위가 또 철근을 못 자르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석하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가위질 해봐 그러면 잘려요, 안 잘려요? 잘려요, 안 잘려요? 철근도 자르는 가위란 말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있는 이런 부재, 지금 빨간색으로 가는 부재, 전단력이 오면 잘려요, 안 잘려요? 이제 또 잘리네. 잘리는 거예요. 아셨죠? 잘려. 그런데 어떠한 부재가 자, 요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노란색으로 가 있는 요 철근은 가위질 하면 잘려요, 안 잘려요? 잘려요, 안 잘려요? 안 잘려요. 아셨죠? 이렇게는 못 자른다고. 얘는 어떻게 잘라야 돼요? 이렇게, 노란색은 이렇게 잘라야 되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거 아닌가요? 또 어떤 분은 저거 자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다시 가요. 이런 철근은 여러분 전단력이 어느 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온다고. 가위질 이렇게 한다고요. 아셨죠? 잘려요, 안 잘려요? 이런 부재는 가위질 하려면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요. 아셨죠? 잘려, 안 잘려요? 잘린다는 얘기는 여러분 전단력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크다고요. 아셨죠? 근데 저항은 뭐예요? 저항. 버티는 거예요. 아셨죠? 자, 전단이 크면 잘 잘리는 건 전단이 작으면 안 잘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 빨간색 철근은 전단력이 크니까 잘리는 거죠. 근데 여기는 전단력이 커도 왜 안 잘리는 거예요? 얘는 요게 전단 방향이라 이쪽이 전단 방향에서 안 잘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기둥 갑니다. 기둥. 자, 기둥에서 단면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요 빨간색 철근이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요걸 감싸고 있는 철근이 이렇게 가요. 그럼 여기서 기둥에서 이런 노란색 철근 이름이 뭐죠? 띠근, 띠철근. 빨간색 철근 이름이 뭐예요? 주근이라고.
주철근이라고요. 그러면 전단력은 어떻게 와요? 이렇게 온다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맞죠? 그러면 이런 힘을 뭐라고 한다고요? 전단력. 그러면 전단력에 대해서 요 노란색 철근은 버티는 거예요, 못 버티는 거예요? 버텨요. 버틴다고요. 그래서 자, 띠근의 사용 목적이 전단력에 저항력 위해서 한다니까. 버틴다고요. 안 잘린다고요. 그 다음에 수평력에 저항하는 거죠. 이렇게 오니까 뭐예요? 수평력이 된다고. 그 다음에 자, 주근이 여러분 좌근이 뭐예요? 휘는 거. 얘가 여러분 이렇게 감싸고 있으니까 휠 염려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피복 두께 유지하는 기준이 뭐예요? 콘크리트 외측에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철근의 외측 표면까지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철근이요? 띠철근의 외측 표면까지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 목적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요 전단력까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기둥의 종류를 보면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정사각형 기둥보다 여러분 정사각형 기둥을 여러분 정방향 기둥 이게 정사각형이에요. 자, 또 하나는 여러분 장방향 기둥이 있어요. 이건 직사각형 형태예요. 자, 기둥이 있습니다. 흔히 이 두 개를 우리가 사각기둥이라 하죠. 자, 두 번째 원형 기둥이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나선 기둥이 있어요. 얘는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요게 요 철근 이름이 뭐죠? 주근. 자, 기본적으로 요 사각 기둥은요. 자, 주근이 최소 4개 이상이면 돼요. 자, 원형 기둥입니다. 자, 원형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원형 기둥은요. 자, 주근이 최소 이렇게 4개 이상이면 돼요. 근데 나선 기둥은요. 원형 맞아. 자, 원형 맞는데 나선 기둥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볼펜 스프링처럼 이렇게 가. 즉 여러분 이렇게 띠근이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펜 스프링처럼 가요. 그럼 원형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철근이 동그란 원형을 이루려면 최소 몇 개 이상이냐면 6개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선 기둥에서 주근은요 6개 이상이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결론 여러분 나선 요게 나선 철근입니다. 아셨죠? 결론 나선 철근도 하는 역할이 띠근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7번에 보면 여러분 단주와 장주가 있죠. 주자가 기둥주자야. 그러니까 폭에 비해서 높이가 작으면 단주라고 폭에 비해서 길면 장주라고 합니다. 아셨죠? 의미는 별로 없어. 자, 그 다음에
페이지 148페이지 보면 철근 배치에 따른 기둥의 특성 나와 있죠. 자, 띠철근입니다. 자, 띠철근 기둥. 여러분, 띠철근 기둥은 뭐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각 기둥 있지만 원형 기둥도 여러분 요 띠철근이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자, 축방 철근의 적당 간격으로 띠철근은 둘러감은 압축 부재이고, 자, 단면은 정사각 또는 직사각형이 많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근의 개수는 원칙적으로 몇 개요? 4개. 삼각형 기둥도 있어요. 그러면 주근이 몇 개여야 돼요? 3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교재는. 자, 그다음에 띠철근의 간격은 중앙부보다는 단부 쪽의 간격을 좁게 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 띠철근의 간격입니다. 자, 여기 있을 때, 자, 이걸 여러분 몇 등분 하면 4등분 하는 거죠. 4등분해서, 자, 주근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걸 감싸는 띠근은요, 어느 쪽에 더 많이 넣어야 되냐면, 여러분, 여기를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중앙부라 하고, 요 부분이 단부가 돼요. 요 부분이 단부. 그래서 요 단부가 이렇게 촘촘히 많이 들어가. 그 다음에 중앙부는 듬성듬성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를 또 이렇게 촘촘히. 그래서 단부보다는 중앙부에 더 많이 배가는 거죠. 왜요? 이쪽에 전단력이 훨씬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선 철근 기둥 나와 있죠. 이걸 여러분 나선 기둥이라고 하죠. 자, 축방철근에 나선근을 촘촘하게 나선형으로 둘러감은 압축 부재. 주로 원형 단면이면서 주근의 개수는 최소 몇 개 이상? 6개 이상이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나선근의 철근의 간격.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은요, 여기서부터 요 간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간격은 보통 25에서 75mm 정도를 많이 써요. 자,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자, 보의 구조제한입니다. 이제 보 얘기 좀 할까요? 자, 보 얘기는 먼저 저쪽을 좀 지우고 얘기 좀 할 겁니다. 자, 보는 여러분 수평부재죠. 자, 원래 보가 하는 역할은 슬라브가 처지니까 이 처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주로 자, 수평부재이면서 여러분 주로 어떤 힘을 받아요? 인장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인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철근이 그만큼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자, 보에서 철근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철근이 항상 위아래로 2단 이상 들어갑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는 이 철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 철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얘기를 하는데, 자, 그 얘기가 우리 교재에서는 없네. 자, 갑니다. 자, 보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요 주근이에요. 주철근. 자, 근데 보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자, 요런 개념이에요. 자, 요게 여러분 철근이 안 들어간 콘크리트라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깨질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하나 더 이어볼까요? 하나 더 이렇게 이어보면 얘도 제가 이렇게 눌러버리면 자, 이렇게 깨지겠네요. 맞죠? 그러면 철근을 우리가 개념을 잡기 위해서 한 가닥만 넣어봐라고 얘기하면요, 압축축에 넣는 게 좋을까요? 인장축에 넣는 게 좋을까요? 인장. 즉 얘는요 이렇게 깨지거나 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인장축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얘도 이렇게.
자, 사실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게 이어졌다며. 왜 근데 여기는 요 밑에예요. 지금 여기 보면 요 밑에가 벌어졌죠. 벌어졌잖아요. 벌어지니까 벌어지지 말라고 철근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보니까 요 밑에가 아니라 요 위가 벌어졌죠. 그러니까 위쪽에다 집어넣는 거야. 얘 밑에 벌어졌죠. 사실 여기도 여러분 하나가 더 있다면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근데 철근은 이렇게 가서는 힘을 절대 못 받는 거죠. 근데 철근은 좋은 게 뭐냐면 굽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철근 이렇게 굽혀버리면 돼. 근데 사실 건물에서는 보가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이 건물에서는 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거를 연속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요 이렇게 연속보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보 하나만 가지고 합니다. 이걸 단순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보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갈 거예요.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애들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 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저 그림 빨간색 철근이 들어가는 의미는 뭐냐면 인장이 받는 것만 여러분 지금 저기를 표기를 한 겁니다. 아셨죠? 표기를.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요. 시험 문제에서는 야 철근 예를 들어서 중앙부에서는 철근은 어디에 많이 들어가고 단부에서는 철근은 어디에서 많이 들어가냐. 또 철근을 이을 때는 어디에서 있고 자 어디에서는 어디에서 있고 그걸 물어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자 볼을 갖다가 이제 제가 한번 단면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둥이고 자 이게 보가 되는 거죠. 자 기둥과 기둥 사이 이 간격을 뭐라고 하죠? 경간, 간 사이, 스팬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자 이걸 여러분 몇 등분 할 거냐면 4등분 합니다. 아셨죠? 4등분. 그래서 자 이렇게 4등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중앙부 명칭을 알고 가셔야 돼요. 이 부분이 여러분 단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단부가 되는 거고 그러면 2분의 1씩 나눴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게 봅니다. 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의 춤이라고 해요. 춤. 높이란 표현보다도 춤이란 표현을 보에서는 씁니다. 자 이게 순 한글이에요. 자 왜 우리 허리춤이란 표현 들어봤나요? 바지춤. 허리춤이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허리춤이라고 하는 거죠. 몰랐어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춤에 자 2등분을 합니다. 자 2등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상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부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제 명칭은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철근을 넣는데 이 빨간색 철근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기에 그려놓으면 된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부 쪽 인장이 생겼죠. 그래서 철근이 하부 쪽으로 들어가요. 단부 쪽은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이 철근 갖다 이제 구부러뜨려서 이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철근은 여러분 이제 정착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어디에요? 기둥에. 이게 여러분 철근 하나만 가지고 인장만 찾아 들어가 봐라고 하는 철근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보에서의 인장이 어디고 압축이 어디 때는요. 이 철근을 빨간색처럼 그려서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고 하셔야 돼요. 외우면 이것도 못 맞춥니다. 자, 문제는 이 철근 여러분 힘을 받는 주철근, 주근이 아니야. 원래. 이 철근은요. 무슨 철근이라고? 굽힘철근 또는요.
빈 철근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영문으로도 벤트바 또는 밴드업바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냐 어떤 게 틀리냐 그런 거 없어요. 아셨죠? 이 철근은 여러분 주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인장만 찾아가서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보에서 인장 압축 따질 때는 분명히 이 철근을 그려서 가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는 여러분 간단해요. 야, 너 보에서 첫 번째 보 주군의 백운의 위치를 말해봐요. 백운의 위치. 원래 여러분 주군은 여기 위로 세 가닥 가면 밑에도 세 가닥 갑니다. 아셨죠? 그러면 자, 백운의 위치에서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상부가 있고 하부가 있어요. 여러분 상부에 많이 백운되냐 하부에 많이 백운되냐. 자, 그 다음에 상부에서는 여러분 이게 중앙부에서 많이 되느냐 또 단부에서 많이 되냐 요것 물어본다고. 보실래요? 갑니다. 요 철근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데 자 봐요. 이 너 보에서 너 주군은 어디에서 백운이 되냐 물어보면 잘 봐요. 단부에서는 상부에서 되고 단부에서는 중앙부에서는 어디에 돼요? 하부에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단부에서는 어디에요? 상부에 많이 돼요. 그러면 중앙부에서는 요 밑으로 갔죠. 밑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주군이 있을 때 여기 위에보다 한 가닥이라도 더 많이 된다고요. 그래서 하부에 많이 백운이 돼요. 이 표현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자, 보에서 이 주군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이어갈 때 짧으면 분명히 한 가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길면 가다가 이어야 돼요. 여러분 주군의 스탠다드가 보통 8m짜리입니다. 아셨죠? 그럼 8m를 넘어설 때는 어딘가 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군의 이음의 위치가 필요해요. 모든 철근은 이을 때 인장력이 최소인 곳에서 이어야 됩니다. 아셨죠? 이게 바닥판도, 벽체도, 슬라브도, 기둥도, 보도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다시요. 모든 철근은 인장력이 최소인 곳에서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분명히 인장력이 아닌 곳에서 이어야 되는 거죠. 지금 빨간색 철근은 인장력만 찾아 들어갔어요. 아셨죠? 그럼 그 위치에서는 이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냐? 여러분 이 부분은 인장력이 아닌 것이죠. 이 부분과 이 부분도 인장력이 아니고 이 부분도 인장력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저 부분을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부에서는 어디에서요? 하부에서 이음을 합니다. 중앙부에서는요. 중앙부에서는 요 빗금치 부분이 여기는 인장이면 여기는 인장이 아니란 얘기죠. 사실은 뭐냐면 압축력입니다. 저기가. 그래서 하부에서는요. 중앙부에서는 상부에서 이음을 한다. 요거죠. 이것도 외워지지도 않아요. 왜? 조금만 가면 상부인지 하부인지 자꾸 헷갈려요.
지금이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렸지만 나중에는 실제로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시험장에 가서는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만 그려놓으면 끝나요. 이게 단부, 중앙부, 단부가 되는 거죠. 상부, 하부가 되는 거죠. 이 자리가 뭐였어요? 철근의 대근의 위치가 되는 거고 나머지 요 자리는 이음 자리가 되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저렇게 그렸을 뿐이지 저게 어려운 그림은 절대 아니라는 거. 자, 그런데 문제는요. 자, 주근이 끝났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요거죠. 요 철근. 이 철근 이름이 뭐였어요? 구핌철근. 그래서 자, 보에 구핌철근도 이어야 돼요. 그럼 너는 어디서 있는 게 좋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전부 다 인장력만 차 들어갔어. 근데 그 점이 가장 최소인 점은 뭐냐면 바로 이 위치예요. 이 위치는 여러분 인장과 압축이 서로 변하는 곳이죠. 자, 그런데 얘는 자, 그래서 이음의 위치는요. 첫 번째. 자, 경간 또는 스팬에 몇 번 몇 지점? 4분의 1 지점이 되는 거죠. 제가 4등분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점을, 요 위치를 반곡점 또는 변곡점이라고도 하죠. 에서 실시하는 거죠. 이은다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문제는 이제 보도 여러분 주근이 있으면 이 주근을 감싸고 있는 철근이 있는 거죠. 요 철근 이름이 뭐죠? 늑근. 영문은 뭐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뭐 스털업, 스틸업 대충 읽어요. 아셨죠? 그러면 얘가 하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사용 목적. 첫 번째 얘도 여러분 전단력에 저항합니다. 두 번째 사인장 균열을 억제하고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돼요. 자, 세 번째 주근의 위치를 고정하는 역할을 해야죠. 아셨죠? 그 다음에 피복 두께 유지. 이런 목적 사용되는 게 지금 늑근이에요. 자, 그러면 늑근은 왜 전단지게 정하는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가 이렇게 있을 때 주철근이, 주근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 노란색 철근이 여러분 지금 뭐였어요? 늑근이라고. 그럼 전단력은 어떻게 오냐? 부재축에 직각으로 오는 거죠. 축에 직각으로 오니까 이렇게 온다고요. 그러면 주근은 잘리지만 늑근은 안 잘려주는 거죠. 늑근은 여러분 이렇게 잘려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전단역의 저항 버티는 거라고요. 안 잘린다고요. 그 다음에 이상한 균열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균열이 진행되는데 요 중앙부에서 요 단부 쪽으로 이렇게 가서 엇비스듬하게 사선으로 여러분 벌어지면서 간다고 그래서 사인장이에요. 아셨죠? 이 균열 상당히 위험한 균열입니다. 아셨죠? 이걸 갖다가 얘가 막아. 여러분 균열은 이 방향과 이 방향 거기 같은 방향이 수평 방향으로 가. 근데 못 가게 막는 건 얘들밖에 없는 거죠. 막아주잖아. 그래서 이 균열을 막는 건 느낌밖에 없어요. 자, 주근을 자 항상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고정시켜 주는 거죠. 이게 없으면 여러분 주근이 얼마만큼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자, 피복 두께 유지하는 게 여러분 자 보에서 피복 두께는 콘크리트 외측에서부터 느끈의 외측 표면까지 거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여러분 이게 가장 많이 하는 여러분 보와 기둥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여러분 절대 쉬운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교재 페이지 149페이지 보면 보세요. 전단철근 나오죠. 전단철근의 종류입니다. 저게 뭐냐면 저 지금 거기 보면 세 번째 보면 전단철근의 종류라고 나와 있는데 그 철근들은 모든 전단력에 저항하는 철근이에요. 아셨죠? 첫 번째 주철근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스트럽. 여러분 모든 느끈은 스트럽이 느끈이잖아요. 전단력에 다 버티는 거죠. 그것도 직각으로. 그 다음에 주철근에 45도 이상으로 경사로 설치하는 경사 스트럽. 여러분 느끈은 느끈인데 몇 도로 되어 있어요? 45도까지 이상으로. 다음에 주철근은 30도 이상을 경사로 구부린 굽힘철근. 여러분 요 굽힘철근은 요 굽힘 부분 있죠? 이 굽힘 부분은 몇 도? 30도 이상 굽어지면요 이거 전단력에 버티게끔 돼 있어요. 이 각도가. 자 여기서부터 이 각도입니다. 이 각도. 다음에 자 리얼본에 보면 스트럽과 굽힘철근의 병용. 그러면 스트럽하고 굽힘철근을 같이 썼을 때도 다 버틴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자 부재축의 직가로 용접 철망 또는 나선 철근. 자 이걸 좀 쉽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 봅니다. 자 보에서 원래 여러분 주근과 똑같은 편인 축방위 철근이죠. 얘들은 전단력에 버텨요 못 버텨요? 못 버텨. 잘려버린다고요. 그런데 이 주근들이 이렇게 가다가 굽어져서 이제 하단으로 가요. 또 하나는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해서 또 하단으로 가고. 그러면 얘는 축에 대해서 일정한 각도로 버티면요 여기서 버티는 게 아니라 이 굽어진 부분에서 전단력에 버티게끔 돼 있어요. 아셨죠? 자, 이 각도가 최소 몇 도 이상이면 돼요? 이 각도가 30도 이상이면 돼요. 그럼 30, 31, 32, 33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 굽힘철근입니다. 자, 이 굽힘철근도 최소 30도 이상 굽어지면 전단력에 버티는 걸로 봐요. 굽어진 부분에서. 아셨죠? 네. 그러면 원래 버티는 게 누구였어요? 느끈이죠. 자, 스트럽은 기본적으로 원래는 몇 도였어요? 원래는 여러분 90도면 버틴다고요. 그런데 90도가 아니어도 된대. 최소 몇 도 이상? 45도 이상 굽어지면 돼요. 즉 45, 46, 47, 48 이 정도로 굽어지면요 되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서 기준을 잡고 여러분 각도를 재는 거예요? 축을 기준해서. 다음에 두 번째 기둥입니다. 자, 여러분 기둥에서 전단지가 버티는 게 누가 있냐면 띠근, 나선철근, 뭐 후프근 이런 건 전부 다 각도 없습니다. 아셨죠? 각도가 없어요. 무조건 버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혹시 용접철망이라고 나와요. 용접철망. 자, 어떤 데는 용접 강철망이라고 하는데 용접철망, 용접 강철망 똑같은 거예요. 영문으로 이걸 와이어맷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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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요렇게 생긴 철망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왜 그러냐? 혹시 이쪽으로 전단력이 오면 이 철근은 잘려도 이 철근은 남아 있는 거죠? 혹시 이쪽으로 오면 이쪽은 잘려도 이 철근들이 남아 있으니까 얘들이 버텨준다고요. 자, 이런 거 좀 각도 없이 무조건 설치만 되면 무조건 전단력이 버티는 걸로 봐요. 아셨죠? 근데 꼭 하나만 아니고 여러분 서로 두 개를 갖다가 서로 짬뽕해도 더 전단력이 더 잘 버티겠죠? 그래서 뭐하고 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다 맞다고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아셨죠? 이 각도가 혹시 25도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29도 틀리죠? 얘도 29도 틀리죠? 근데 30, 31, 32 다 맞아. 얘는 40도 틀리죠? 44도 틀리죠? 45도, 5, 46, 47, 48 되면 맞는다고요. 아셨죠? 이거 단순해요. 아셨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철근 콕트 이렇게 쉬운 얘기는 절대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